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자격증 공부 방법을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과 저희 자격증 공부 팁들이 나오니 합격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위험물 기능장이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1에 해당하는 것은 1번 1. ONO. 그냥 특징을 잡는 거예요. ON 없죠? 1급 넘어갑니다. 좀 엉터리 같아 보여도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계속 합격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알코올류 6,500리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에 대한 소화 설비 소요 단위는 계산 문제네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은 바로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코올류 6,500이 나오고 사류 위험물은 400리터 400 곱하기 10분에 나와 있는 보기 1.65, 2 이렇게 넘어가요. 보기만 하고. 벤젠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4. 연소 시 그름을 내지 않고 완전히 연소한다. 여기 나오네요. 벤젠은 탄소수가 많아 연소 시 그름을 내며 연소한다. 라고 넘어갑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번.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어야 된다. 이동 저장 탱크 저장소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어야 한다. 20kPa. 넘어갑니다.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은 4번. CH3COOH. 비슷한 걸 찾고 COOCH4 이거랑 주의해야겠죠. 인하점이 가장 높은 것은 CH3COOH. 초산이라고 하네요. 40도. 초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2번. 다 가려야 되는데 P만 있는 게 P랑 S 있는 게 안 가려도 되는 거네요. 이라고 넘어갑니다. 다음 중 아염소산의 화학식은 2번. 보면 아염소산, 차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크기가 이렇게 큰 것 같죠? 차이점을 보면 차아는 O가 하나, 아염소는 O가 둘, 염소산 O가 3, 과염소산 O가 4.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염소산 H2, HClO2. 차아, 염, 과. 이 순서네요.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은 4번. 질산염료를 5만 kg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예방 규정 5만 kg. 질산이 아니고 질산염류. 넘어갑니다. 알칼리토 금속에 속하는 것은 9번의 4. SR. 알칼리토 SR. 넘어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 탱크의 수압 시험 기준은 10번에 4번. 최대 상량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 다른 거 보기 보면 1.5배 10분. 1.5배 20분 아니고 1.5배 10분. 5개 탱크 저장소 압력 탱크 수압 시험 1.5배 10분. 1.5, 10. 넘어갑니다. 다음 반응식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7번은 1번 H2O, C2H2. 보기 보면 H2O2인데 H2O를 넣어보면 이건 뭐 간단하거든요. H2가 2개 있으니까 여기는 H가 4개 있어야 되고
O가 두 개 있으니까 재난 문자가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 기준을 적용하면서 뭐 이상한 거 식이 있고 이 식만 보면 되겠죠. 2m로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한 건 H는 보통 높이거든요. 높이 둘 중에 하나겠죠. 12번에 2번.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외벽의 높이가 아니고 공작물의 높이. 넘어갑니다. CH3, CH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3번. 백금, 철과 반응하면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뭐 폭발성 물질을 생성 안 하겠죠. CH3, CHO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 나오네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백금과 반응하지 않는다. CH3, CHO 여기 아세트 이게 아세트알데히드 이렇게 적고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물에 해당한 것은 14번의 1번 칼륨 위험등급 1 위험물 옥의 저장소 옥내 경우 천 옥외 옥내 이게 약 옥내라고 생각하고 옥외라 생각하면 옥에 취급할 수 없는 옥의 저장소에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 고 옥내 저장소에 취급할 경우 1000m 제곱 1급 칼륨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오면 이 문제는 끝이죠. 다음에 셀룰로스에 캠퍼를 섞어서 알코올에 녹여 교질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필름 안경테 탁구공 15번에 2번 셀룰로이드 필름 안경테 탁구공 셀룰로이드 염소산 칼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에 4번 염소산 칼륨 알코올의 난용이고 온수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넘어갑니다. 주요 취급소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7번의 1번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분의 1을 초과해야 되나 보나요. 넘어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18번 2번 추출 공정에서는 추출 간의 외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추출 공정에서는 추출 간 외부 압력이 상승하도록 해야 되네요. 넘어갑니다. 니트로셀룰로스의 화재 발생 시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는 19번 1번 니트로셀룰로스 물 소화약제 니트로 물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벤젠을 적재하여 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함께 적재할 수 없는 것은 20번에 3번 벤젠과 질산은 벤젠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한 다음에 표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 하나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거는 체크해 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21번에 2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는 저는 이걸 안 봅니다. 안 보고 앞에 것만 답만 보죠. 백알수수 백알수수 넘어갑니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산화성 물질로 가열에 의해 분해할 경우 물과 산소를 발생하여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제를 넣어 보관하는 것은 물과 산소는 H2O고 22번의 답은 3번 H2O랑 가장 비슷한 거네요.
이렇게 넘어가고, 과망간산 칼륨과 묽은 황산이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아닌 것은 23번에 1번. 과망간, 망간은 Mn이거든요. Mn이 있는 걸 찾고, 묽은 황산을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아닌 것은, 황산이 S니까 반응했는데 S가 있어야 되는데 S가 없다. 그러면 1번. 이런 건 안 외워야 됩니다. 넘어가고.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 등의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만한 것은, 이것도 안 보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5개 24번에 2번 7.8. 위에 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7.8. 넘어가고요. 지정 수량이 다른 물질로 나열된 것은 25번에 4번. 철분, 트리니톨,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표. 이런 식으로 표로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되고요. 이제 정리한 거는 따로 짬짬이 휴대폰 카메라나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뭐 화장실에서 큰일 보거나 아니면 버스 기다리거나 대중교통에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표들을 외우시면 정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기술 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술 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일정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과 관련한 한국소방관리기술원 제조소 등의 기술 검토.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흐름 너무 긴데 이거 흐름 다음에 답부터 보자. 27번에 4번 오리피스미터. 유량 기구 유체 수송을 위한 소요 동력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것은 오리피스미터. 유량 기구 유체 수송 단점 오리피스미터.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이 분해 폭발하는 경우 가장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가스는 1번 이산화탄소. 가장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가스 다이너마이트 원료. 상온의 액체 겨울 동결 혓바닥지는 단맛이 넘어가고요.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번에 3번 습기에 접촉해도 위험하지 않다. 과산화수소 습기에 접촉해도 위험하지 않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4번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도 감독. 대행기관 좀 어색하죠? 넘어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옥내 저장소에 제1류 위험물과 황린을 상호 1m 간격 유지하여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다. 옳은 것은 1류와 황린은 상호 1m 이상 간격 저장 가능. 메탄올과 에탄올을 비교했을 때 다음의 식이 적용하는 것은 1번 발화점. 발화점이 메탄올에 더 크네요. 그럼 여기 발화점 메발에 저는 일식이거든요. 자, 각 위험물의 대표적인 연소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황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생성된 물질이 연소하여는 분해 연소다. 여기 있네요. 증발 연소. 분해 연소가 아니고 황 증발 연소. 이거만 외우면 되겠죠? 단층 건물 외에 건축물에 옥내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용량으로 설명 것 중 틀린 것은 34번에 3번
지상 3층에 제4 석유류를 저장한 탱크의 경우는 지정 수량이 20배. 여기 나와 있네요. 지상 3층 제4석유류 10배. 10배라네요. 간단하게 4석유류 10배 이렇게 하면 되네요. 고형 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의해 소화한다. 고형 알코올 이산화탄소. 다음 위험물에 완전 연소시켰을 때 나머지 세세 위험물의 연소 생성물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2번 황, 산화, 황린, 이산화탄소는 똑같은 거 하고 황린만 다른 게 나오네요. 넘어가고 과염소산은 무엇과 접촉할 경우 고체 수화물을 생성시키는가? 1번 물. 과염소산 플러스 물, 고체, 수화물. 비수용성의 제1 뭐 이런 게 있다. 38번에 1번 16,000 4,000리터 이석유류 위험물 옥내 저장 탱크 16,000 4,000 제2석유류 4,000 2석유류 옥내 16,000 넘어갑니다. 제5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39번에 3번. 이건 뭐 5류 이건 4류인가 보네요. 4류. 이렇게 한 번씩만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고속국도의 도로변은 고속도로인가? 안에 설치된 주유 취급소의 탱크 용량 40번에 1번. 고속국도 주유 취급소 탱크 용량 6만. 제4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30만 배. 자체 소방대의 화학 소방차 대수와 자체 소방 대수는 30만 배일 때는 41번에 3번. 30만일 때는 3대가 있어야 되고 15명이 있어야 된다. 다음 물질이 서로 혼합되었을 때 폭발 또는 발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금속 칼륨과 경류. 칼륨과 경류는 안전한가 보네요. 칼륨과 경류.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의 보액, 등류, 경류, 유랍비. 이걸 금속 칼륨의 보액이 등류, 경류, 휘발유 같은 거네요. 이렇게 짧은 해설들은 봐줍니다. 이나칼슘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은 43번의 1번. 물과 반응하면 독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이나칼슘, 물, 독성, 가스. 이나칼슘. 공기를 차단하고 황린을 가열하면 정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온도는 약 몇 도인가? 황린을 가열하면 정린. 44번에 3번 260. 황린 260 정린. 위험물 안전관리 원칙적으로 이송 취급소 설치 장소에 제외하는 곳이 아닌 것은 45번에 1번. 이송 취급소 설치 장소 제외하는 곳은 해저. 다른 건 다 설치 괜찮을 것 같죠? 근데 해저는 좀 어렵네요. 다 비슷한데 해저. 가산화 벤조일의 화학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46번에 4번. 이게 과산화 벤조일 1이 이렇게 생겼구나.
에탄올 1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은 약 몇 리터인가? 47번에 3번. 계산 문제. 간단해 보이죠? 표시해놓고 계산 문제 따로 정리해서 이것도 스마트폰에 찍어놓고 뭐 화장실이나 뭐 기다릴 짬짬이 시간에 보면 됩니다. 다음 중 요오드 값이 가장 큰 것은 48번에 4번. 정어리 기름. 뭐 야자, 피마, 올리브, 뭐 이런 야채보다는 정어리, 물고기가 요오드 값이 가장 크다. 다음 중 1몰에 포함된 산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49번에 3번. 과염소산. 산소수가 많은 건 과하다. 아까 차는 좀 작았다 했죠?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하 중에 나트륨보다는 염소가 많다. 49번에 과염소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신청 시기로 틀린 것은 2번. 이동 탱크 저장소 상지 장소 확보하기 전 후. 이동 탱크 후. 이동 후. 이동 전 아닙니다. 이동 전 아니고 이동 후.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 아닌 것은 4. 이게 다 산화성. 그러면 이거 염기성인가요? 아, 산화성 액체네. 산화성 액체. 이것만 액체고 나머지 다 고체. H 들어간 것만 액체고 H 없는 게 고체. H 있는 게 액체, H 없는 게 고체. 이렇게 보기와 다른 점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워도 상당히 외우기 쉽죠.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52번에 1번. 질산메틸. 상온에서 액체, 상온에서 액체, 질산메틸. 뭐 긴 거는 액체가 안 가보네요. 피크린산 이것만 조심하고 질산메틸 액체. 계산 문제네요. 뭐 이게 딱 봐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20, 30, 30 있고 20, 30, 30, 20 이거를 요 하나씩 대입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한값이네요. 하한값. 폭발 범위가 2.1에서 38. 하한값이니까 이게 제일 앞에 것들이겠죠. 2.1, 1.9, 1.2, 4.1. 이거 있는 것만 넣고 100 하면 계산기 때려 넣으면 바로 나오죠. 이런 경우 진짜 문제 점수 내기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다음 물질을 저장한 장소에 허가를 받으려고 위험물 저장소 설치하고 저장한다. 해당하는 지정선의 배수는 얼마인가? 54번에 2번. 150, 200, 600, 9. 그냥 이렇게 합니다. 156, 200, 600, 9. 관리도에서 측정하는 값을 차례로 타점했을 때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한 것을 하강하는 것을 55번에 3번. 경향, 트렌드가 뭐 이런 거잖아요. 주가 보면 트렌드. 어떤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비용 구배 처음 듣는 말인데 보죠. 2번. 비용 구배 공식이 있네요. 시간 마이너스 시간 정상 작업 특급 작업 200만 200 마이너스 150만
그러니까 이거 비용 특비 150만이 뭐였죠? 정상 비용 특비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상 시간 특급 시간 정상 시간 마이너스 특급 시간분의 특급 비용 마이너스 정상 비용.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200개들의 상자가 15개 있을 때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랜덤하게 10개씩 샘플링할 경우 이러한 샘플링 방법은 무엇이라 하는가? 57번에 1번 층별 샘플링. 상자가 15개 상자를 막 넓어 두진 않죠. 상자는 보통 이렇게 쌓아두죠. 층별 샘플링. 생산 보전 영어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58번에 2번 안전보건. 생산 보전은 안전보건이 속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해하고 각 기본 동작에 대해 성질과 조건에 따라 정해놓은 시간치를 적용하여 정미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59번에 1번 정미시간 BTS 아니고 PTS 정미시간.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 계수치 데이터에 속하는 것은 60번에 4번 계수치 데이터 부적합 품률. 이렇게 한 회차를 봤습니다. 뭐 한 개도 안 헤어진 것 같죠? 정상이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몇 분에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 볼 때는 이것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5회 정도 본다. 한 회차 보는데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렸고 마음속으로 보고 했으면 더 빨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읽고 이걸 봤지만 한 3회, 4회 정도 넘어가면 그냥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가 기억이 나요. 계속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20kPa, 뭐 봉이 알키알루미늄, 뭐 인화점 가장 높은 것은 초산 40도, 뭐 P가 하나밖에 이 중에 P가 밖에 없다. 위험물 않는 것은 뭐 이 속도로 넘어갑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복잡하고 이런 뭐 긴 문제들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답만 체크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보신 다음에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박힙니다. 뭐 여유를 가지고 하면 뭐 2달, 3달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공부 진도도 안 나오고 기억력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빨리빨리 하는 게 합격률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